나이가 들수록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것이 어렵다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속과 풍수에서는 비워야 채워진다고 얘기하죠.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60세는 환갑이라 불리고 이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하지만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비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본 무속인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60세 이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비울 때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의 영광, 성취 또는 반대로 실패와 후회들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그 풍선도 이제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마음의 주름을 더 깊게 만들 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물은 다시 떠먹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되 그 감정에는 얽매이지 마세요. 무속인의 지혜에 따르면 과거에 묶인 영혼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달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 쇠사슬은 누가 채운 것도 아닌 자신이 스스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또한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중에서도 특히 상처받은 기억들은 마치 독이 든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이미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 독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독을 빼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타인의 잘못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묵은 세월을 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쁜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60세 이후에도 이러한 마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항상 멀리 있고 입가에는 쓴 웃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들의 얼굴은 맑고 편안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현재에 머물러 있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억은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아픈 기억은 용서와 함께 놓아주세요. 그래야만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생의 2번째 봄이 시작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옷까지
장식품, 책, 기념품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무속인의 관점에서 보면 물건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오래된 물건, 특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집안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정체를 가져옵니다. 기의 흐름이 막히면 운도 막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무속 신앙에서는 집안에 묵은 물건이 많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쌓인다고 봅니다. 특히 고장난 물건, 깨진 물건, 오래되어 색이 바랜 물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마치 병든 나무와 같아서 다른 건강한 나무들의 기운까지 흡수해버립니다. 옛 무속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에는 세 가지 혼이 있다. 물건의 본래 혼, 주인의 혼이 스며든 것, 그리고 시간의 혼이다. 너무 오래된 물건은 시간의 혼이 너무 강해져서 주인의 현재 기운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미리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떠나시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됩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던 물건도 자식들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지나간 시간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때의 추억도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물건이 아닌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정 소중한 추억은 물건이 없어도 마음 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큰 창고가 필요 없는 사람은 마음도 가볍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짐을 가진 사람은 그 짐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며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베푸는 기쁨도 느끼고 집안의 기운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채움의 시작입니다. 오래된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쓸데없는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걱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걱정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을 일들 때문에 현재의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 시간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무속 세계에서는 걱정을 검은 구름에 비유합니다. 그 구름이 마음의 하늘을 뒤덮으면 밝은 태양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항상 어두운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은 실제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걱정은 또한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옛 무속인들은 말했습니다. 걱정은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걱정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걱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걱정은 극심한 감정을 뜻합니다. 즉, 걱정은 감정이 과도하게 고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걱정은 대개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걱정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걱정은 그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은 걱정 푸는 의식을 종종 행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걱정을 종이에 써서 태우는 의식입니다. 이는 걱정을 외부로 꺼내어 객관화하고 그것을 놓아보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속인들은 이를 하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걱정은 종종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가 올지 걱정하기보다는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실질적인 준비를 하되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세요. 걱정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공간에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남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제한해왔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속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길을 따라가느라 자신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무속 세계에서는 이를 가면 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과 자신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면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꿈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은 그런 우리의 희생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의 시선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옛 무속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일 뿐이다. 즉, 타인이 보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60세가 넘어서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동안 부모님, 배우자, 자녀,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마음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마치 새장 속의 새와 같은 상태입니다. 새장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감옥일 뿐입니다. 남들의 호의적인 평가라는 금새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타인의 판단과 인정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을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세요. 춤을 추고 싶었으나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춤이냐는 시선이 두려워 참았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춤을 추세요. 글을 쓰고 싶었으나 학력이 높지 않은 내가 무슨 글이냐는 생각에 망설였다면 이제는 그 망설임을 버리고 글을 쓰세요. 여행을 떠나고 싶었으나 혼자 여행하는 노인을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에 주저했다면 이제는 그 주저함을 버리고 여행을 떠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남들의 박수가 아닌 자신의 심장이 뛰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움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경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원하는 품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해치기 마련입니다. 무속인들은 원한이 깊은 사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진다고 말합니다. 미움은 얼굴의 주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주름도 깊게 만듭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화가 간에 쌓이면 병이 된다는 한의학의 가르침처럼 분노와 미움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무속인들이 보는 인간의 기운은 색깔로 표현됩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기운은 검붉은 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처럼 자신을 태우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용서와 화해를 이룬 사람의 기운은 맑고 투명한 하늘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타버리는 것이죠. 한국의 무속 세계에서는 한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한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응어리진 감정을 말합니다. 이 한이 풀리지 않으면 원귀가 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한풀이 의식을 통해 이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자책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황과 감정 상태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가 항상 용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의 첫걸음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거든 그 집 마당을 쓸어라. 이는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잘 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움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어쩌면 내 인생의 스승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면 미움이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갖추어야 할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물건들, 쓸데없는 걱정, 남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 그리고 미움과 원망. 이 5가지를 비울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비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가에서는 무위자연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공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두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낡은 것을 비울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걱정을 버릴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속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자연의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가을과 같은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비워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과거의 좋은 추억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픈 기억은 이제 보내줍니다 라고 말하며 의식적으로 놓아주세요. 둘째,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기 위해 한 달에 한 공간 정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매월 집안의 한 공간을 골라 철저히 정리합니다. 1년이면 12개의 공간이 깨끗해집니다. 셋째,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기 위해 걱정 시간을 정해 보세요.
하루 중 10분만 걱정할 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미루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그 시간이 되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넷째, 남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버리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남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적고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미움과 원망을 버리기 위해 용서의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태우거나 찢어서 날려버리세요. 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마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했습니다. 낙엽은 떨어져야 새 잎이 난다. 무언가를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기운, 새로운 기회,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비움의 철학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미래를 향해 가볍게 나아가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버림의 지혜를 통해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속인이 알려주는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